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7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무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 오늘 무토가 일간이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금이 가장 왕한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무토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보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으면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스스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유월은 신월하고 유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유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운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유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유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유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금왕절인 6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한 금이 제왕지가 되니 무토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어가는 것이고, 또 무토가 유에 이르면, 신에 이르면, 신월에 이르면 병지가 되고요, 6월에 이르면 사지가 되고요, 술월에 이르면 묘지가 돼서 좋지 못할 것 같지만, 토는 술월이면 일간이 왕이지기 때문에 술월의 무토는 묘지라고 해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신월과 6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금이 많아지게 되면 약한 무토의 기운을 과다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을 먼저 찾는다. 물은 무토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은 왕할 때는 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쓰죠. 간목. 그래서 무토는 간목을 취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를 하지만, 신월, 6월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먼저 간목 썼다가는 큰일 났죠. 극설교지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수를 먼저 쓴다. 그러면 이것도 좋지 못한 게 뭐냐면, 병화를 먼저 써야 되는 것이지 개수를 먼저 쓰게 되면 일간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개수를 쓰게 되면 무토를 촉촉하게 윤택하긴 하지만 화가 없으면 토가 썩어버리죠. 후패된다 그러죠. 땅도 썩어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런 곳에서는 아무리 심어봤자 좋은 작물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6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화를 먼저 얻어서 화생토, 일간 무토를 갖다가 튼실튼실하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으면 금을 갖다가 화극금에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병화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정화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 병화는 조후할 때 좋은 것이고, 정화는 금을 억제할 때 쓰는 것이 좋은 것인데, 6월의 병화는 금이 왕해서 무토를 갖다 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토 자체가 너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죠. 물론 정화를 얻어서 병화는 무토를 생해주고 조후해주는 용도, 정화는
금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용도 이렇게 쓰면 뭐 더욱 좋겠지만 하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굳이 둘까지는 필요 없죠.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병화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 실하게 만들고 금을 갖다 억제해준 연후에라야 개수를 이렇게 써서 무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진술, 충, 미, 토 등에 또는 4, 5화를 봐서 6월이라 하더라도 무토 자체가 신강해지게 되면 이때는 병화 개수를 얻은 연후에 이거 두 개 빼고 간목을 먼저 쓸 수는 없습니다. 6월에 무토는 병화 개수를 쓴 연후에 간목을 다시 세 번째로 취용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주가 완벽하게 구성되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특히나 6월은 원령 자체에 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 자체에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은 장점이죠. 그죠? 그래서 별도로 신월에는 물이 필요 없죠. 6월에는 반드시 개수 또는 개수가 없으면 임수라도 있어야지만 무토가 마르지 않는다. 가을에도요, 겨울에도요, 비가 오지 않고 물기가 없으면 땅이 마릅니다. 꼭 뜨거워야지만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비사막 같은 경우는 기온이 차가운데도 물기가 없으면 사막화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암호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서 재미지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고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무토가 되는데 일단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안연후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하고 월령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의 유금은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양대 음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무토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 관계, 토생금의 관계고요. 내가 생하는 관계죠. 아생자가 됩니다. 자, 생아자는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인성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내가 생하는 아생자가 되는 것이니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표현하죠.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양이 되게 되면 이건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 되는데 6월은 금이 왕하죠. 금왕절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토는 사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식상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토금 진상관격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자가 붙었죠. 진상관. 요 진자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참고로 가상관격도 있습니다. 여기는 진이 아니라 가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짜가 붙으면 이거는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약한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용신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상관격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식상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6월의 무토가 진상관격이 되는 것이니 약한 무토를 도와주고 생조해주고 왕한 금의 기운을 절제시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인성을 얻는 것을 좋아라 한다. 그래서 진상관격은 인성을 얻어서 상관 폐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 인성을 용신으로 치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대체로 인성을 용신으로 치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예외가 금수 진상관격은 인성인 토를 보는 것보다는 같은 비경겁제인 금을 보는 것을 좋아라 하는데 이거는 제가 경금 자월 또는 신금 해월 같은 때고는 많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5가지 진상관격 중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금수진상관격은 유독 인성보다는 비경급제를 좋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렇다고 해서 금수진상관격이 비경급제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러면 비경급제가 없으면 인성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비경급제가 없으면 인성은 당연히 쓸 수 있겠지만은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진상관격에 비해서 금수진상관격은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6월의 무토 또한 마찬가지로 6월의 기후 특성 굉장히 금이 왕하기 때문에 숙살기가 강하고 서늘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월은 신월과 달라서 수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면서 저온이죠. 저온 건조한 그런 특징이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계속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무토 자체가 건토니까 무토를 윤택하게 하고 6월에 건조한 기후를 갖다가 그래도 조금 더 습기를 북돋아 줘야지만 6월에 무토가 영하해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날씨가 금수가 많아지면 추워지기 때문에 병화를 대동해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월간 보겠습니다. 월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유중에 있는 본기가 투출되어 있죠. 제가 6월 들어서는 6월에는 제가 지장간 얘기를 별로 안 하죠. 다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 임수 경금이 들어있다, 미에는 정을기가 들어있다 얘기를 하는데, 6월은 제가 그 얘기 안 하는 것은 뭐냐면 경금과 신금이 들어있는데, 이 경금은 제가 용신이라든가 격을 치울 때 이걸 쓰지 않는다라고 했고, 6월은 오로지 신금만 쓸 수 있으니 6월은 그냥 신금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격을 치용할 때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 투출해서 얘를 격으로 접는다면 식신격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6월은 그렇지 않죠. 오로지 그냥 하나, 순수한 신금 하나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금 투출하면 당연히 상관격에 금수진상관격에 일간은 더욱더 약해지게 되니 반드시 화를 얻고 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기본적인 베이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에는 개수를 이렇게 얻긴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수를 생하죠.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죠. 일간이 상관을 생하고 상관이 다시 수를 생하는 상관생재의 구조가 되는 것이니 나름대로 일간에 세력만 좀 있다고 하면 총명하고 똘똘하고 언변도 잘하고 나중에 조우만 잘 된다고 하면 돈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연지에 묘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묘유충 때려 버리면 정관이죠. 정관이 파해서 나쁜 게 아니라 원령하고 이렇게 충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 있죠. 격이 깨지는 겁니다. 이 상관격 토금 진상관격은 뭘 가지고 노라는 거예요? 월지를 보고 격을 잡는 것인데, 월령을 충하게 되면 이 격 자체가, 즉 틀이 깨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일간 자체가, 잘 보세요. 금이왕에서 일간 자체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설계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것이죠.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다. 극설교집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극설교집은 뭐다? 설기태과하고 여기다가 살중신경을 더하면 뭐가 된다? 극설교집이 된다. 설기태과도 안 좋은 국세, 살중신격도 안 좋은 국세인데 이걸 두 개를 합쳐놨으니 얼마나 막강하게 안 좋은 국세가 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인중 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안에 이제 숨어져 있는 병화이기 때문에 크게 힘이 없고요. 생시에서라도 화를 봐서 반드시 일간 무토를 갖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암시를 가지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근데 화가 있으면 과연 좋을 것이냐, 이거는 전체 사주 틀하고도 봐야 되고 대운하고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일간 약화되고 해서 반드시 화를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묘유충이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목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보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3주까지 봤을 때 일지는 인중병화로서 쓰죠. 이거 저거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진위살인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상생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경호일주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갑신일주도 이렇게 진위살인상생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개축일주도 진위살인상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특수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겁나게 좋으냐?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위상생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경금이 오를 보게 되면 정관이 왕하죠. 일간이 약하다는 얘기죠. 오중에 있는 기토로서 경금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갑목이 지지에서 칠사를 본 거죠. 그러면 칠사가 나를 공격하지만 신중에 있는 임수가 나를 드러내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암생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종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개축도 일지 칠살이죠. 그래서 축 중에 있는 신금이 개수를 생하는 그런 구조. 이러한 구조들이 진위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인도 마찬가지로 일지에서 칠살을 봤지만 인중의 병화가 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결코 좋은 구조는 아니죠. 일간 천간에 병화 투출되는 것이 더 좋지, 왜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인중병화 입장에서 무토 내 자식인데, 그죠?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홍기토처럼 호부형 못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좀 암울하죠. 그리고 결국은 극설교집이 돼서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3주까지 봤을 때의 스토리였다라고 하면, 생서 임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6월에 아무리 묘중이 됐다 하더라도 숙살이 강한 6월에 그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한습이 가중되죠. 한습이 가중되고, 무토 자체가 땅이 차가워지면 생기생의가 없어지게 된다. 생기생의가. 인중병화가 아무리 있다 손치더라도 수가 어차피 목을 생하게 되면 다시 재생살하게 돼서 재성이 살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일간무토가 의지될 때가 있다 없다, 낙동강 오리알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개축시 되게 되면 개수 투출된 거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6월에 추운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더욱 추워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상관격일 때는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인성이 필요한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무토 축을 얻으면 이거는 비겁 중에서 겁재를 얻었죠. 겁재를 얻었는데, 겁재는 당연히 무토 일간이 축에 통근하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무토만 통근하는 것이 아니라 토는 금을 생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로 내가 통근해서 조금 세력을 얻는 것은 좋지만은, 금이 토가 다시 금을 생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병화 같은 것을 얻었더라고 하면, 병화는 화생토죠. 화생토 하면서, 그 다음에 화는 금을 억제해주는 일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는데, 비경겁제는 아니죠. 하나는 이롭다, 한 측면에서는 나한테 도움을 주지만 다른 한 측에서는 다시 금을 생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격들, 진상관격들은 인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갑인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인중병화가 2개가 있으니까 좋다고요? 아니죠. 극설교집이 될 뿐입니다. 제가 극설교집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안 좋죠. 당연히 극설교집 설기태과하고, 그렇죠. 살인상생이 아니라 살중신경을 겸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극설교집들이 되게 뭐가 강하냐면, 이 고집들이 엄청 셉니다. 이것이 자기 주관이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설교집이 된 사람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이 좋지가 않아요. 올바른 사리 판단을 못하고 잘못된 어떤 주장을 가지고 계속 고집만 부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고 결국에는 혼자 외로워지고 염세주의가 되고, 나는 옳은데 세상이 다 나를 싫어한다, 뭐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죠. 극설교집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인중병화 2개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간목이 나를 극하고, 금은 나를 설하게 되고, 그죠? 수는 나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고, 을묘시 당연히 좋지 못할 것이고요. 차라리 병진시 정도 되게 되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됐죠. 당연히 목생화 화상돼서 나를 생조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일간 무토 자체도 진에 통근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병화가 있으니까 조우도 할 것이고, 병화가 있으니까 금도 조금은 억제시켜주는 역할. 개수도 이렇게 진에 생을 통근까지 가능하죠. 그럼 개수도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사주 구조가 가장 그래도
따끔한 생시가 바로 병진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추우니까 정사시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사시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개수가 문제가 되죠. 개수는 뭡니까? 개수가 유에 통근할 수 있을까요? 충이 아니더라도 유금은 개수를 생할 수 있습니다. 금생수. 하지만 개수가 유의 통근은 할 수가 없죠. 병진은 진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화죠. 화. 조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사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금수운으로 가야 되겠는데, 예,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가지 단점이죠. 임술대운은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병진시였다면 임술대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조가 되는 것이다. 무오시 기미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른 건 모르겠죠. 인오화국에서 이거는 약했던 무토가 세력을 얻는 것,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수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엄청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더 안 좋죠. 경신시가 되면 이거는 일시지로 인신충에다가 묘유충까지 되죠. 네 지지가 모두 충한다. 그래서 사지 전충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지진 얼마 전에 어느 나라에서 지진 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또 댐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휩쓸려가지고 지금 수천 명 죽은 나라도 있습니다. 사지전충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 지지가 충하면 그 위에, 땅 위에 있는 건물, 사람, 동물 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겠죠. 사지전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서운 생시가 뭐예요? 인신, 경신시, 인신충, 묘유충 때려버리면 큰일 난다. 차라리 임자, 개해지 같은 경우 남자로 태어나면 그냥 목화운 가면 그래도 한번 버텨볼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경신시는 그것도 되지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다행히 오늘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분만이 아니고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